그래서 그 셀렉션 룰에 대한 예제를 하나만 풀고 이제 그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거 하기 전에 내가 자꾸 까먹어. 숙제. 5번째인가? 언제까지 되냐면 일주일 후. 지난번에 많이 안 내서 요번에 건 조금 많긴 하지만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예를 이렇게 나가요. 얘가 뭐냐면 R 햇에 대한 expectation value. 우리 지난 시간에 쓰다가 말 n이 2, l이 1, n 프라임이 3, l 프라임이 2. 그렇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l이 이거니까 m이 1, 0, 마이너스 1. 이거는 m 프라임이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1, 0. 다음 같이 주어져 있을 때 3, 2, m 프라임 ri 2, 1, m. 이거 계산해 보자는 거죠. 먼저 요거의 Z인 경우. G인 경우가 L이 0인 경우니까 요거는 넌제로인 게 요거에 해당되는데 요거는 psi 스타 3, 2, 0 R 코사인 테타 psi 2, 1, 0 R. 이거는 다시 쓰면 R 3, 2 R R에 R 2, 1 R R 스퀘어 dr y 2, 0 스타 코사인 테타 y 1, 0 d 오메가. 요거를 a라고 씁시다. 이건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숙제로 내면 싫어하겠지? 답은 계산해. 되게 이렇게 나오는 거는 되게 계산을 하라고 이제 시키는 건데. 다음 것 같으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 양은 요번에 그 여러분들한테 숙제에서 그 여러 가지 요렇게 되는 걸 보이는 건데 1, 1, 2, 3, 2, V, 2, 1. 요게 0인 경우니까 우리 보면 0, 0, 0, 1, 1, 2 이거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요 클래스 고단 코에피션트가 어떻게 되는 거야? 1, 1, 2 1, 1, 2에 0, 0 1, 1, 2에 0, 0면은 요 값이죠. 그러니까 스퀘어 루트. 저거의 스퀘어 루트를 취하는 거니까. 요게 다음 같이 주어있죠.
맞지? 그래서 요 양은 투원은 A. 다음 같이 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3, 2, 2 V 플러스 투 원 원 여기 V 플러스는 여러분들이 I로 R 플러스랑 R 마이너스를 쓰면 되는 거니까 그냥 R 플러스로 쓸까? 근데 갑자기 V라고 쓰니까 그런가? R을 쓰는 거니까 R을 쓸까? 그러면 R R 플러스가 뭔지 알죠? X 플러스 IY를 R 플러스라고 쓰면 요거는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여러분들이 숙제에서 상했죠. 2 1 1 2 3 2 2 1 이것도 1 1 2 1 1 2면은 저 맨 위에 왼쪽 맨 위에 있는 거니까 이건 그냥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2 1 3 2 0 2 1 V 플러스 2 1 0는 이것도 역시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0 1 1 1 1 2 이따가 자꾸 B라고 써? R이라고 써야 되는데 2 1 0 1 1 1 2에 0 1 1 1 2에 0 1이면은 1 1 2에 0 1 0 1이면은 2분의 1이네. 그러니까 스퀘어 루트 2분의 1. 스퀘어 루트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 2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여러분들이 나머지라는 게 뭐냐면 여기요 3개, 5개니까 이제 15개의 컴포넌트가 있는데 우리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다 15개 R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다 쓸 수가 있죠. 그거를 우리가 굳이 다 볼 필요는 없고 다음과 같이 우리 문제를 풀 수 있대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드디어 수소 원자에서 2P에서 1S로 가는 트랜지션을 계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남은 건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랙션에 대한 해밀토니안. 우리가 안 썼죠. 그래서 우리가 레디에이티브 디케이. 전자기파를 내면서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가는 걸 이제 보려고 하는데 트랜지션 레이트를 계산을 해야 되죠. 트랜지션 레이트를 계산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랙션에 대한 해밀토니안을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을 때는 뭐 균일한 자기장 뭐 이런 경우에 대해서 봤었죠. 전자기파에 대해서는 우리 안 봤죠. 그래서 우리 전자기파가 있는 경우 그 전자기학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해밀토니안을 어떻게 쓸 건가 하는 거를 이번 시간에 봅시다. 그러니까 트랜지션 레이트를 볼 건데
그걸 보려면 먼저 전자기적인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에 해밀토니안. 그 다음에 우리가 소스는 없는 진공에서 봅시다. 소스가 없다는 건 차지랑 커런트가 없는 경우죠. 전자기파가 이제. 그럼 이거는 요게 오퍼레이터로 바꿔 쓰면 이렇게 쓰는데 우리 이 중에서 A의 리니어한 텀만 A의 리니어한 텀만 보면 마이너스 I H 바 플러스 마이너스 I H 바 A 다음 것이 쓰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건 이게 오퍼레이터니까 우리 여기다가 웨이브 펑션을 어플라이 했을 때로 생각을 하는 거죠. 웨이브 펑션 어플라이 했다고 생각할 때 이 다이버전스 A, 다이버전스는 A에만 어플라이 되는 적용하는 게 아니라 A 곱하기 사이에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거를 보는 거니까 이거는 다이버전스 A만에 어플라이 한 거랑 이렇게 된 걸 보는 거니까 요거는 요거를 앞에다가 어플라이 한 거 요건데 우리가 쿨럼 게이지를 취하면 이게 0이죠. 요 뒤에 있는 거는 요거랑 똑같은 게 돼서 이게 뭐냐면 E 오버 M2 A 에다가 마이너스 H바 그레이디언트 그게 P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쿨럼 게이지를 선택한 다음에 전자기적인 상호작용은 A.P, A의 리니어한 텀은 A.P, 물론 A 스퀘어 텀도 있죠. 근데 우리가 전자기파 중에 포톤이 하나 나오는 거, 포톤이 하나 나오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 나오는 경우에는 요게 포톤 하나로 생각하고 A 스퀘어는 포톤이 두 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요거를 두 번 어플라이하면 A가 포톤이 두 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톤 하나 나오는 것만 신경을 쓰면 이걸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 A 스퀘어 텀은 우리 당분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블 이미션이 아니라 싱글 이미션만 포톤을 하나만 나오는 것만 생각해 보면 요 선만 가지고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죠. 이게 퍼터베이션으로 생각할 거예요. 이걸 퍼터베이션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해밀토니안은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람다 VT가 E 오버 M2 빈 경우를 생각합니다. H0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은 예를 들면 수소 원자의 해밀토니안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프리퀀시 하나인 거, 하모닉 포텐셜인 걸 쓰면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서 A가 A죠. R E to D
마이너스 I 오메가 T A죠. 대거 R E to D I 오메가 T. 다음 같이 쓰겠다 이거. 그러니까 T에 의존하는 부분, 나머지는 R에 의존하는 부분. 하모닉 퍼터베이션. 하모닉 퍼터베이션의 형태를 쓰고 시간을 따로 쓰고 요거는 A죠. 넘버이고 요건 A0 되고 원래 넘버면 그냥 컴플렉스 컨주깃으로 쓰면 되지만 다른 오퍼레이터일 수도 있으니까 허미션. 요게 이렇게 쓰면 이게 허미션 오퍼레이터죠. 허미션 오퍼레이터고 P도 허미션이니까 람다 BT는 허미션 오퍼레이터예요. 다음 같이 쓰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지난번에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테오리를 봤을 때 요게 업섭션에 해당되는 거고 요게 에너지를 방출한, 다시 말하면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갈 때는 다음 같은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레디어티브 디케이라고 하는 거는 전자기파를 내면서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가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요 항에다가 더 관심을 가지고서 살펴볼 거예요. 그럼 A0는 어떻게 되냐? A0는 A가 우리 소스가 없는 곳에서는 진공에서는 A가 웨이브 이퀘이션을 만족하죠. 웨이브 이퀘이션을 만족하는데 그러면은 마이너스 라플라시안 A죠. 그 다음에 플러스 C제곱분의 1하고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는데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쓰면 A0가 만족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이퀘이션 솔루션이 뭔지 알죠? some constant e to the I k r. 다음과 같아. 플레인 웨이브 솔루션이죠. 그 다음에 이때 k 스퀘어는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k 스퀘어는 오메가 스퀘어 오브 c 스퀘어가 돼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첫 번째 텀은 e to the I k r 마이너스 I 오메가 t. 두 번째 텀 요거의 대거니까 마이너스 I k r이니까 그러면 e to the 플러스 마이너스 I 다음 같은 형태로 주어지죠. 플레인 웨이브 솔루션으로 주어진다. 그러면 전기장과 자기장. 전기장은 파이는 0인 경우니까 마이너스 DADT죠.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파이가 있지만 소스가 전하가 없는 경우니까 이걸 쓰면
옆에 있는 요식을 쓰면 I 오메가 A0 e to the I KR 마이너스 오메가 T. 또 하나는 마이너스 I 오메가 0 A0의 대거 e to the 마이너스 I K 닷 R 마이너스 오메가 T.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원래 A라는 거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게 굉장히 불쾌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여기 막 이거는 실수인데 뒤에 있는 건 막 복소수가 막 나오니까 복잡하지만, 이거의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이 이거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면 리얼 넘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B는 컬 A야. 컬 A를 취하면 A0는 컨스탄트니까 컬은 뒤에 e to the ik 닷 r에만 써야 되는데, 그래서 뭐냐면 이게 나오면 컬이니까 k 마이너스 i k a죠. e to the I k 닷 r 마이너스 오메가 t. 그 다음에 ik죠. a죠. 대거 여기 나와 있는 사인이나 이런 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지만, 이거 정의에 의해서 그대로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할 수 있죠. 보면은 뒤에 있는 거를 나와 있기 때문에 부호도 바뀌고, 우리 부호는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 다음과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있냐면, 소스가 없는 경우니까 다이버전스 E가 0이죠. 다이버전스 E가 0이면 여기다가 다이버전스를 취하면은 이게 K가 나오는 거니까 K 닷 A. 이게 0이 돼야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기장의 진폭이 진행 방향과 수직이라는 얘기죠. 트랜스버스 웨이브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왜 전기장과 자기장을 구하면, 우리가 지금 상호작용을 썼지만 우리 이 시스템의 전체 해밀토니안은 어떻게 돼요? 하이드로진 애텀의 해밀토니안. 상호작용. 전자기장이 있잖아. 전자기장의 해밀토니안도 써야죠. 전자기장의 해밀토니안 덴시티니까 에너지 덴시티를 쓰면 돼요. 에너지 덴시티가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한 해밀토니안이 주어지니까, 우리 그걸 보면 에너지 덴시티 덴시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기장에 대한 거, 자기장에 대한 거, 이거 쓰면 되죠.
2분의 엡실론 0. 요거의 제곱, 오메가의 제곱. 요거의 제곱, 요거의 절대값의 제곱, 크로스텀. 우리 이렇게 되죠. 요거와 요거의 컴플렉스 컨주깃은 A0, A0 되고, 플러스 그 다음에 크로스텀이 있죠. 크로스텀은 요거의 2배거나 요거의 2배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오슬레이팅 하는 텀이죠. 그건 우리 나중에 쓰고. 요거에 역시 제곱을 쓰면 K0, K 크로스 A0, K 크로스 A0에 되고, 그 다음에 요거 거꾸로 쓴 거.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오슬레이팅 하는 텀이 있죠. 이렇게 쓰고 나서 타임 에버리지를 취해요. 타임 에버리지를 취하면 오슬레이팅 텀은 전부 없어지죠. 에버리지 아웃 되죠. 그럼 남은 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거랑 숫자면 똑같은 건데 왜 이렇게 굳이 순서를 바꿔서 쓰냐. 근데 좀 이따가 이제 얘기하겠죠. 이게 만약에 오퍼레이터면 순서가 중요하죠. 그래서 아직은 오퍼레이터인지 넘버인지 모르니까 순서까지 다 유의해서 다음과 같이 형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에버리지를 하면 그 다음에 이것도 너무 복잡하니까 이 중에 한 개만 이 첫 번째 텀 이 텀을 계산해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 서메이션 컨벤션이랑 레비스-비타 심볼을 쓰면 요거의 i번째 컴포넌트, 요거의 i번째 컴포넌트를 곱해서 전부 다 i에 대해서 더해주면 되죠. 요거의 i번째 컴포넌트는 엡실론 ijk kj a0k. 뒤에 있는 거는 엡실론 i ln kl A0 M 대. 그래 놓고 나서 요거랑 요거를 결합하면 델타 JL 델타 KM 빼기 델타 JM 델타 KL KJ KL A0K A0M 되거니까 첫 번째 텀은 J랑 L K 스퀘어 K랑 M A0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JM K 닷 A0 앞에 있는 거 순서대로 잘 맞춰야죠. 이거를 먼저 써야 되니까 K 닷 A0 되고, 이거는 트랜스퍼스 모멘텀 트랜스퍼스 웨이브니까 0이죠.
요것만 살아남. 요게 뭐냐면 요걸 다시 쓰면 여기 있는 요양은 어떻게 되는 거야? k 스퀘어드 a0 되고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a0 되고 a0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앞에 다 합해서 2mu 0분의 k 스퀘어는 어떻게 되는 거야? k 스퀘어가 이거는 mu0 epsilon 0분의 epsilon 0 k 스퀘어. 요거는 이게 c 제곱. k는 c 제곱분의 오메가 제곱. 그러니까 이게 2분의 epsilon 0 오메가 제곱이죠. 앞에 있는 요거랑 같죠. 그래서 전부 다 쓰면 타임 에브리지 된 전자기파에 대한 에너지 덴시티는 epsilon 0 오메가 스퀘어드 A0 되고 A0 되고 A0 자, 이제 다 구했고 이제 보면 시스템이 우리 쉽게 말해서 수소원자, 매터, 전자기파 둘 사이의 상호작용이 있죠. 그래서 우리 전자기파가 원자에서 한 에너지 레벨에서 낮은 에너지 레벨로 나오면서 포톤을 내는 경우를 생각할 거예요. 근데 포톤을 낼 때 여기는 이 양. 전자기파는 클래시컬하게 생각하고 매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퀀텀 미케니컬하게 앞으로 다음과 같이 볼 거예요. 우리 다음과 같이 보는 걸 세미 클래시컬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자기파를 본다는 그렇게 고전적으로 본다는 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를 A0를 넘버로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웃기지 않나요? 그렇죠, 웃기지. 왜 웃기냐면 우리가 양자역학을 배우는데 왜 한 시스템은 고전적이고 한 시스템은 양자역학적으로 다루나요? 전부 다 양자역학적으로 다뤄야지. 그렇지. 그럼 이것도 양자역학적으로 다루면 되죠. 이것도 양자역학적으로 다루면 되는데 양자역학적으로 다룬다는 거는 A0랑 A0 대거를 오퍼레이터로 보면 돼요. 뭐에 해당되는 오퍼레이터냐면 포톤을 크리에이트하거나 어나일레이트하는 오퍼레이터로 보면 되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볼 수가 있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시간에 대한 거를 하모닉 포텐셜로 끄집어냈지만 요거를 보면 여기 시간에 대한 미분, 요건 공간에 대한 요거는 A0 스퀘어로 쓸 수 있으면 우리 이게 마치 하모닉 오실레이터처럼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해밀토니안을 다음과 같이 쓴 거예요. 지금 이렇게 쓴 거에서 두 개를 갖다가 놓은 거는 시간 파트를 따로 끄집어내서 그런데 시간 파트를 따로 끄집어내지 않으면 A에 대한 시간에 대한 데리버티브의 제곱 플러스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대한 그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형태랑 아주 똑같은 형태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X랑 P를
A랑 A 대거로 바꾸는 것처럼 이 A를 크리에이션과 어나일레이션 오퍼레이터로 쓸 수 있어요. 그렇게 놓고서 우리 보면 양자각적으로 포톤도 전부 다 양자각적으로 쓸 수 있는데 그렇게 쓰나 그냥 이걸 클래시컬한 걸로 쓴 거나 보면 결과가 그리 다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퀀타이즈 하는 거는 훨씬 더 복잡해요. 대학원 때 이걸 퀀타이즈 하는 건 대학원 때 할 일이에요. 아까 말한 하모닉 오실레이터로 만들고 그거를 크리에이션 어널레이션 오퍼레이터로 바꾸는 건 훨씬 더 복잡한데 우리 그 프로세스를 거치고 그냥 클래시컬랑 클래시컬하지 않은 거랑 차이가 있냐? 전자기파의 개수가 많은 경우, 다시 말하면 전자기파 어떤 박스 안에 전자기파가 많이 있어. 그 안에서 이거 하나 그 중에 하나랑 인터랙션을 하는 경우에는 세미 클래시컬 어프록시메이션에서도 충분히 기술할 수 있다 이거예요. 양자각적인 그러면 포톤을 양자각적으로 다룰 때랑 그렇지 않을 때랑은 뚜렷하게 양자각적인 차이가 구별이 되는 경우는 언제냐? 포톤이 상자 안에 하나도 없을 때, 하나가 나올 때, 그다음에 하나랑 그 다음 게 나올 때, 그 다음 게 나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나오는 게 이 안에 있는 게 이게 아이덴티컬 보존이 있으니까 스폰테이니어스 그러니까 복잡하지만 우리 그런 거 우리 걱정하지 말고 다음과 같이 우리 쓰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그래서 A를 넘버로 봐 그냥. 그러면 이거의 2배의 엡실론 제로 오메가 제곱 A0 제곱.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구했으면 어쩌라고? 이제 우리가 그 디케이 레이트를 계산할 때 뭐냐면 나오는 파티클의 페이스 스페이스, 포톤의 페이스 스페이스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자 안에다 넣는 거죠. 각 사이즈가 길이가 L인 정육면체, 부피가 V인 상자 안에다가 이 시스템을 넣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짓을 왜 하냐? 왜 상자 안에 넣고 싶냐? 우리가 A0가 지금까지 했던 게 굉장히 복잡하지만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전자기 상호작용을 하는 게 아까 A.P가 있었죠. 해밀턴이 아니라 A.P가 있는데 A의 타임 디펜던스는 끄집어내고 R에 대한 디펜던스도 이틀이 K.R로 끄집어내고 A0가 있었죠. A0가 뭔지 몰라. 근데 인터랙션에서 A0의 크기를 모르고서 퍼터베이션을 계산할 수 있나요? 없죠. A0를 정해야지. 그러니까 A0를 노멀라이즈 하고 싶은 거야. A0의 크기를 결정하고 싶은 거야. A0의 크기를 결정하려면 상자 안에 넣으면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상자 안에 넣으면 되냐? 상자 안에 넣고 그러면 전체 일렉트로마그네틱 에너지는 지금까지 계산한 거를 저게 에너지 덴시티니까 적분을 해야 되죠. 이게 전체 에너지죠. 이게 얼마야? 컨스탄트죠. 2배 엡실론 0 오메가 스퀘어드 A0 스퀘어죠. 이게 얼마야? 지금 나오는 건 오메가라는 프리퀀시를 가지는 포톤이죠.
포톤이 몇 개 있다고 할까? n개 있다고 합시다. 여기 b가 빠졌네. n개 있다고 하면 A0의 크기를 n으로 표시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에너지 덴시티를 구한 게 뭐냐면 전체 시스템의 해밀턴 에너지를 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여기서 A0의 크기를 결정해서 인터랙션에 나오는 A를 적당히 크기를 결정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만든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A가 엡실론 햇이라는 벡터에 비례한다고 칩시다. 엡실론 햇은 진행 방향, K 방향의 수직인 벡터죠. 그런 벡터는 두 개 있죠. 근데 A는 이거의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한 게 일렉트릭 필드이기 때문에 바로 엡실론 햇의 방향과 같죠. 폴러리제이션 벡터라고 부르는 이야기예요. 단위 벡터. 단위 벡터니까 이걸 만족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버스 웨이브니까 다음 같은 걸 이걸 만족하는 엡실론은 두 개의 인디펜던트한 벡터가 있죠. K가 예를 들어서 Z 방향이면 X와 Y 방향의 유닛 벡터를 고르면 되죠. 뭐 아무것들로 고르도 되지만 서로 오소노멀한 유닛 벡터를 고르는 게 제일 편하니까 그렇게 고를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A0 엡실론 햇 크기는 스퀘어 루트 저거 스퀘어 루트니까 n h 바 오메가가 있지만 오메가 스퀘어 있으니까 오메가는 분모로 들어가고 2배 엡실론 0 오메가 v 드디어 우리 A0를 결정했어요. A0를 결정했다고 하지만 역시 불쾌하죠. 우리가 임의로 선택한 바운더리인 박스의 부피에 의존하죠. 그죠? 박스의 부피에 의존하죠. 나온 트랜지션 레이트는 박스 부피에 인디펜던트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나오는 트랜지션 레이트는 박스 부피에 인디펜던트 해야 될 거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 감을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음과 같은 거에 제곱을 하면 1 오버 b가 나오는데 우리 어떤 식으로 돼서 이게 상쇄가 되는지 만약에 상쇄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결과가 박스의 부피에 의존한다고 말이 안 되는 결과니까 그럼 여러분들 계산이 어디가 잘못됐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스텝을 거쳤지만 이 스텝을 거친 걸 요약을 하면 우리가 관심 있는 벡터 일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 하는 거에 벡터 포텐셜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지금까지 한 모든 걸 종합을 하면 스퀘어 루트 H 바 2 엡실론 0
폴러리제이션에 대한 썸 두 개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적당한 계수 K에 의존할 수 있는 거. A 쪽에 있는 조양 K R K 닷 R 마이너스 오메가 T 플러스 A 람다 대거 K 계속 클래시컬하게 논다고 하지만 역시 이걸 오퍼레이터로 썼을 때 그거를 염두에다 두고 대거를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태까지 한 거의 요약이에요. 근데 잘 보면 헷갈리죠? 여기 n이 있는데 n은 요 크기에 대한 데피니션을 우리 하면 되니까 우리 어떻게 정했냐면 A 람다 K랑 A 람다 스타 K를 이게 뭐냐면 스퀘어 루트 N 람다 K 여기는 요양 스퀘어 루트 N이지만 사실은 조 안에 들어가면 특별한 폴러리제이션을 가진 N에 대한 썸을 하면 되니까 다시 말하면 요 앞에 나와 있는 요 N개라는 거를 요 안에 노멀리제이션에 포함을 시켰다는 거예요. 혹은 다르게 말하면 이걸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임의의 상수라고 하면 이게 1로 줄어들었다고 하면 박스 안에 포톤이 하나 있는 경우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지만 가장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해석을 할 수 있죠.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요거를 제곱을 벗겨서 n 람다 이게 잘못 썼다. 오퍼레이터로 쓰면 다음 거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점점 헷갈리지만 이게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크리에이션 어나일레이션 오퍼레이터라고 하면 넘버 오퍼레이터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자꾸 내가 그거를 연상시키도록 이렇게 쓰지만 여러분들이 이거에 헷갈릴 필요가 없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는 벡터 포텐셜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을 그 중에 하나를 쓴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앞에 있는 노멀리제이션. 비록 볼륨의 바운더리 컨디션에 의존하지만 다음과 같은 플레인 웨이브로 하모닉 포텐셜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썼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디케이 레이스를 보는 트랜지션 레이스를 볼 때 사용할 벡터 포텐셜이라 이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걸 이용해서 그러면 뭐죠? 퍼터베이션을 만들어야죠. 퍼터베이션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 지금 뭐냐면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문제를 풀 만반의 준비가 돼 있어요. 무슨 문제를 풀라고? 문제를 정해야죠. 이제 다음과 같은 모든 준비를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 우리가 무슨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이니셜 스테이트와 파이널 스테이트를 결정해야죠. 이니셜 스테이트는 뭐냐면 phi n
excited 어떤 excited state 하이드로젠 애텀. 그 다음에 이니셜 스테이트에는 포톤이 없어. 파이널 스테이트는 phi m 에너지를 냈으니까 에너지가 낮은 상태 하이드로젠 애텀 1 포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n은 상관할 필요 없죠. n은 상관을 다음과 같이 쓰는 순간 벡터 포텐셜은 나오는 게 하나라며. 하나니까 n이 1이야. h 바 2 epsilon 0 오메가 v 요거에 람다 특별한 거 우리 특별한 람다에 대한 썸을 해야 되겠지만 람다에 대한 썸을 하지 뭐. 썸을 하고 e to the 이미션을 해야 되니까 이미션을 하는 거는 요 텀밖에 없죠. 이니셜 스테이트와 파이널 스테이트 이 상태의 트랜지션 레이트를 구하려면 우리가 관심 있는 전자기파에 대한 벡터 포텐셜은 이렇게 정해진다. 왜 요 항만 돼 있냐면 우리가 하모닉 퍼터베이션에서 봤듯이 e to the 플러스 i 오메가 t가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델타 펑션에 나오는 그 양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럼 이거 가지고 다 해야 되냐? 아니야. 우리는 트랜지션 레이트를 어떻게 쓰는지 페르미 골든 룰로 우리 알고 있어요. 트랜지션 레이트 2파이 오버 h phi m e over me square root h 바 2 epsilon 0 오메가 v e to the minus ik 닷 r. 그 다음에 오메가 t는 델타 에너지의 델타 펑션으로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a 닷 p니까 람다 특정한 람다에 대해서 닷 p phi n 제곱 델타 en em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이거를 앞에 있는 컨스탄트를 다 앞으로 끄집어내면 파이 여기 2는 이거 제곱한 거 2랑 캔슬이 되고 h바는 없어지고 e 스퀘어드 me 제곱 epsilon 0 오메가 v phi m
e to the 마이너스 ik 닷 r 람다 p phi n 자, 우리 여러 가지 우리 지금까지 복잡한 일을 다 했지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아주 스트레이트포워드해요. 이거 계산해야 돼. 그죠? 이거 계산하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이 델타 펑션을 없애기 위해서 나오는 포톤에 대한 페이스 스페이스에 대한 적분을 해서 델타 펑션을 적분하면 되는 거죠. 그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먼저 이 안에 있는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어떻게 계산하느냐부터 먼저 보자 이거. 자, 이걸 보기 위해서 이 안에 나타나는 양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우리 그거에 대한 order of magnitude estimate부터 먼저 해봅시다. 먼저 이거 이건 대략 뭐 1이니까 그래서 운동량의 전형적인 크기를 보면 되죠. 운동량의 전형적인 크기는 2n분의 p 스퀘어가 mc 스퀘어의 c 알파의 제곱 정도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대략 P의 절대 크기 정도 되고 이게 C 왜냐하면 2n분의 P 스퀘어가 대략 M2 앞에 2분의 1 있지만 뭐 그건 상관하지 말고 C 알파의 스퀘어니까 여기다 대략 곱하면 다음과 같이 되니까 크기가 대략 다음과 같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R은 보통 전형적으로 수소 원자의 크기니까 우리 보호 레디어스를 쓰면 되지. 보호 레디어스는 H 바 ME C 알파 C야. 그 다음에 K는 나오는 포톤은 에너지를 오메가를 C로 나누는 거니까 다음과 같이 되는데 이거는 H 바 오메가는 대략 에너지 레벨의 스플리팅이지만 대략 보호 에너지 정도 된다고 치면 이게 대략 ME C 알파 C의 제곱 나누기 뭐 2가 있으면 2H 바 C가 돼서 이거는 대략 ME C C 알파의 제곱 2배 H바인데 그냥 H바 이렇게 쓰면 그러면 K 곱하기 R은
곱하기 R. K에다가 R을 곱하면 대략 어느 정도 되냐면 C 알파 정도 되죠. 굉장히 작죠. 이 양을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해도 돼요.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해서 첫 번째 텀만 계산하면 좋은 어프록시메이션이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e to the 마이너스 i k 다달은 any zero in term any zero in term은 phi m 엡실론 람다는 저 안에 상관이 없으니까 p 다한 것을 쓸 수 있죠. 근데 이거를 계산하기가 어려우면 우리 다음과 같은 형태를 보면 하이드로젠 애텀의 해밀토니안과 아래 i번째 거의 커뮤테이터를 생각해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근데 이 중에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이 있는데 포텐셜은 R의 함수니까 RI랑은 XYZ랑은 커뮤트하죠. 커뮤트하지 않는 유일한 건 운동 에너지밖에 없죠. P 스퀘어드 아인슈타인 서메이션 컨벤션을 쓰면 PJ, PJ, RI 1/2M 2를 끄집어내면 우리 두 개 프로덕트랑 이거는 어떻게 쓰냐면 한 개가 앞으로 나가고 플러스 한 개가 뒤로 가는 다음과 이게 뭐죠? 마이너스 IH 바 델타 IJ지. 이것도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2배 IH 바. 그 앞에 있는 거랑 합하면은 마이너스 IH 바 ME P I죠. 그러니까 이거는 P 대신에 뭘로 써? 그대로 자꾸 쓰면 헷갈리니까 P 대신에 뭘로 쓸 수 있냐면 phi m 이걸 저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IH 바분의 ME H0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이건 상수를 끄집어내면 플러스 I H 바 이건 끄집어내고 이거면 H0R 빼기 RH0예요. H0는 이쪽에 어플라이하면 EM
EN이죠. 아까 에너지 델타 펑션에서 나온 게 뭐였었죠? 굳이 여기 제로를 쓰지 않아도 우리 여러분 좀 뭐니 아니까. En 마이너스 EM이 H바 오메가였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H바 오메가예요. 그 마이너스 IME 오메가 phi m 그래서 매트릭스 엘리먼트는 요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k.r을 1로 e to the i k.r을 0으로 넣은 엑스포넨셜 팩터를 1로 놨을 때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이걸 다시 보면 아까 봤던 마이너스 I 오메가 이게 뭐였었죠? 일렉트릭 필드에 비례하는 양이에요. 그죠? 여기는 요 양은 원래 우리 시작한 게 P에서 시작했는데 뭘로 됐냐면 R로 표현한 거죠. 어떤 어프록시메이션을 썼을 때 요걸 1로 놨을 때 이게 뭐죠? 일렉트릭 여기다 차지 2를 곱하면 일렉트릭 다이폴이 일렉트릭 필드 안에 있을 경우죠. 그죠? 그래서 우리 e to the minus k I k.r을 1로 놓는 어프록시메이션 이거를 일렉트릭 다이폴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불러요. 자, 이제는 요 사이에서 R에 대한 expectation value만 계산하면 되죠. 이거를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셀렉션 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이 양이. 이제는 그렇게 공포스럽게 보이지 않죠. 근데 셀렉션 룰에 의해서 이게 0이 아니면 이걸로 계산할 수. 이게 0이면 그럼 트랜지션이 없나? 아니죠. 요걸 1로 놨을 때 트랜지션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다음 텀 마이너스 ik.r을 집어넣은 텀이 있을 수 있죠. 그게 0이 아닐 수 있죠. 그 텀은 우리 나중에 보면 마그네틱 다이폴 혹은 일렉트릭 쿼드루플 모먼트에 비례하는 형태의 오퍼레이터로 쓸 수 있어요. 이건 우리 좀 이따 나중에 하고 우선 일단 가장 처음에 요걸 1로 놓는 다음 같은 어프록시메이션 일렉트릭 다이폴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면 매트릭스 엘리먼트는 다음과 같은 걸로 끝난다.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해야 되죠.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아. 그죠? 우리 지금까지 한 거 셀렉션 룰을 통해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질문은 요걸 하면 디퍼런셜 디케이
디케이 레이스를 끄집어내면 그 다음부터 우리 요거의 셀렉션 룰, 그 다음에 또 물어보는 거는 우리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특별한 M이라는 상태에서 N으로 내려올 때 포톤이 나온다. 그럼 포톤이 나오는 거를 전체 페이스 스페이스에 대해서 더하면 토탈 디케이 레이트 나오죠. 그럼 우리 전체 페이스 스페이스에서 적분하지 말고 페이스 스페이스 중에서 특별히 어떤 특별한 앵글로 나오는 거. 앵글에 대해서 아직 적분하지 않으면 우리 그런 걸 우리 디퍼런셜 디케이 레이트라고 해요. 그럼 우리 그러면 나오는 포톤이 어느 각도로 많이 나오냐? 나오는 포톤의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되냐? 우리 이런 것도 볼 수 있죠. 나오는 포톤의 폴러리제이션은 어떻게 되냐? 어떤 폴러리제이션을 가졌을 때 나오는 포톤의 앵귤러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되냐? 우리 이런 여러 가지 자세한 정보, 물론 다 합해서 토탈 디케이 레이트를 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구한 거는 특정한 폴러리제이션에 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특정한 폴러리제이션에 대해서 어떤 각도로 포톤이 나오냐, 포톤의 디스트리뷰션 같은 걸 볼 수 있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셀렉션 룰에 의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우리 지금까지 제시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이런 거에 대한 답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